삼각관계의 공범. 일부. 프롤로그 세 사람 한 줄씩. 서은주는 이재훈의 현재 연인이었다. 박선호는 서은주의 전 연인이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이재훈이었다. 1장. 11시 47분. 강도윤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12층 복도는 이미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204호.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감식반의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졌다. 강도윤은 신발 커버를 신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피 냄새는 없었다. 대신 희미한 술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거실 소파 옆 바닥. 이재훈은 그곳에 엎드려 있었다. 38세 남성. 투자회사 팀장. 뒷머리에서 흘러내린 혈흔이 베이지색 러그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머리를 가격당한 흔적이 선명했다. 둔기 한 번의 타격, 즉사에 가까운 충격. 사망 추정 시각은? 강도윤이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밤 11시 20분 전후입니다. 법의학팀 직원이 체온계를 확인하며 탑했다. 신고자는? 옆집 주민입니다. 밤 11시 40분경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층간소음인 줄 알았는데 복도에 나와보니 1204호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요. 강도윤은 시선을 현관 쪽으로 돌렸다. 문은 완전히 열린 상태였다. 잠금 장치에 파손 흔적은 없었다. 강제 침입 흔적 없음. 감식반장이 강도윤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피해자가 직접 열어줬거나 아니면 이미 열려 있었거나.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 하나와 유리잔 2개. 한 잔은 반쯤 비어 있었고 다른 잔은 거의 비워진 상태였다. 혼자 마신 건 아니네. 네.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윤은 잔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립스틱 자국은 없었다. 하지만 두 잔 모두 사용된 흔적이 뚜렷했다. 지문 채취는? 진행 중입니다. 일단 테이블, 문손잡이, 소주병에서 다수 검출됐습니다. 강도윤은 일어서서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고 옷장도 평범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계획적이었다. 아니, 최소한 충동적이진 않았다. 강도윤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이재훈의 시신을 내려다봤다. 뒷머리. 한 번. 정확한 타격. 범인은 이재훈이 등을 돌린 순간을 노렸다. 흉기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현장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강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수첩 앱을 열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다.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찾아라. 2장. 마지막 방문자. 다음날 오전 9시. 강도윤은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서은주. 32세. 패션 브랜드 MD.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어젯밤 이재훈 씨를 만나셨죠? 강도윤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녁 8시쯤 만났어요. 어디서요? 재훈이 집에서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2시간 반 정도요. 10시 50분쯤 나왔어요. 강도윤은 펜을 들었다. 10시 50분. 네. 왜 만났습니까? 서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말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사소한 거예요.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재훈이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억울했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요?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근데 크게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강도윤은 서은주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올 때 이재훈 씨 상태는 어땠습니까? 멀쩡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술 한 잔 더 따르고 있었어요. 혼자 마실 술을요? 서은주는 잠시 멈췄다. 네. 저는 한 잔만 마셨고 재훈이는 더 마시려고 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나올 때 문은 잠그셨습니까? 아니요. 재훈이가 잠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서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누가 또 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물어볼 말입니다.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재훈 씨가 당신 외에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른다? 재훈이는 사람 만나는 걸 쟤한테 일일이 말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이게 어제 밤 10시 52분 이재훈 씨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화면 속에서 서은주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본인 맞습니까? 네. 10시 52분에 건물을 나가셨고 피해자는 11시 20분경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28분. 강도윤은 화면을 멈췄다. 그 28분 동안 누가 이재훈 씨를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3장. 전 연인. 강도윤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후배 형사 오민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민석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이재훈의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피해자 핸드폰 복원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통화 기록인데요. 강도윤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대부분 서은주와의 통화였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다른 번호가 눈에 띄었다. 이거. 오민석이 손가락으로 특정 번호를 가리켰다. 최근 2주 동안 이 번호로 총 7번 전화했습니다. 근데 전부 10초 이내로 끊겼어요.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번호 추적은? 했습니다. 오민석은 화면을 넘겼다. 신원 정보가 떠올랐다. 박선우, 40세, 건축 설계사.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박선우? 네. 그리고 오민석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 사람 서은주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확실한가? 서은주 SNS 계정 뒤져봤습니다. 2년 전까지 박선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요. 작년 3월에 갑자기 사진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헤어진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강도윤은 다시 통화 기록을 봤다. 이재훈이 박선우한테 전화를 걸었다? 네. 그런데 박선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현재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오민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경고? 아니면 협박? 강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박선우 소환해라. 사장. 11시 5분. 박선우는 그날 오후 2시에 경찰서에 출두했다. 키 178cm. 마른 체형.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조용히 조사실에 앉았다. 이재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강도윤의 질문에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서은주 남자친구. 서은주는요? 박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강도윤은 팔짱을 꼈다. 이재훈 씨가 최근 당신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유는? 박선우는 안경을 고쳐 썼다. 제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은주랑 헤어진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런데 왜 전화를 걸었을까요? 모릅니다. 강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다. 이거 보십시오. 화면에는 또 다른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어젯밤 이재훈의 아파트 단지 입구였다. 어젯밤 11시 5분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박선우의 얼굴이 굳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검은 패딩, 청바지, 뿔테 안경. 박선우였다. 네. 박선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젯밤 이재훈 씨 아파트에 갔습니까? 갔습니다. 몇 시예요? 11시 10분쯤이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갔습니까? 박선우는 두 손을 깍지 끼며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은주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은주가 요즘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는 게? 박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전에 은주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급하게. 강도윤은 눈썹을 올렸다. 헤어진 지 1년 넘은 전 여자친구가요? 네.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만났죠. 어디서요? 홍대 카페에서요. 은주는 울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펜을 들었다. 왜 울었습니까? 이재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하다고. 자꾸 의심하고 핸드폰 검사하고 심하면 따라다니기도 한다고. 스토킹? 비슷한 거죠.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그래서요? 은주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이재훈한테 경고 좀 해달라고. 제가 전 남자친구니까 한 번쯤 말하면 정신 차릴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간 겁니까?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초인종 눌렀습니까? 네. 3번 눌렀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노크는요? 했어요. 근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몇 시까지 있었습니까? 11시 15분쯤요. 그때쯤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는요? 집에 갔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선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택시 탔어요. 11시 20분에 호출했고요. 그는 화면을 보여줬다. 택시 앱 기록이었다. 호출 시각 2320, 승차 위치는 이재훈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편의점 앞이었다. 강도윤은 화면을 자세히 봤다. 왜 아파트 앞에서 안 타고 편의점까지 갔습니까? 담배 사러요. 영수증 있습니까? 박선우는 지갑을 뒤적이다 작은 영수증을 꺼냈다. GS25, 구매 시각 2318, 말보로 라이트 한 갑. 강도윤은 영수증을 받아 들었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네. 강도윤은 박선우를 바라봤다. 이재훈 씨가 죽었습니다. 박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어젯밤 11시 20분경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박선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편의점 CCTV요. 11시 18분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기 계십시오. 5장. 균열. 오후 5시. 강도윤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박선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11시 18분. 박선우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 11시 20분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탔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20분 전후. 알리바이가 성립했다. 강도윤은 조사실로 돌아가 박선우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 알리바이 확인됐습니다. 박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만 강도윤은 팔짱을 꼈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서은주가 당신을 왜 불렀을까요? 박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1년 넘게 연락 안 하던 전 남자친구를 헤어진 이유도 당신 말론 가치관 차이였죠? 네. 근데 갑자기 울면서 만나자고 했다. 현재 남자친구 때문에.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박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갔습니까? 은주가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강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아직 미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냥 걱정됐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십시오. 하지만 출국 금지입니다. 추가 조사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을 나갔다. 오민석이 들어왔다. 형사님, 법의학 보고서 나왔습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 들었다. 사망 원인 두개골 함몰로 인한 뇌 손상, 흉기 추정 등기, 무게 12kg, 표면 평평함, 사망 시각 2315만 2325 사이.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23시 15분부터 25분 사이? 네. 체온 하강 속도 재측정한 결과입니다.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2250 서은주 아파트 퇴장, 2305 박선우 아파트 진입, 2310 박선우 이재훈 집 초인종 응답 없음, 2315 박선우 아파트 퇴장, 2318 박선우 편의점 도착, 23만 1525 이재훈 사망. 박선우가 떠난 직후네. 네. 근데 박선우는 23시 18분에 이미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 죽였지? 오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형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이재훈 집에서 나온 지문 중에 미확인 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서은주, 박선우 외에? 네. 현관문 손잡이에서 나왔습니다. 신원 확인은? 진행 중입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세 사람. 서은주, 박선우, 그리고 미확인 인물. 타임라인 다시 짜라. 모든 CCTV 재확인하고 이재훈 주변 인물 전부 리스트 업 리스트 마이너스 업해. 알겠습니다. 강도윤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마지막 30분 사이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 6장. 서은주의 두 번째 진술. 다음날 오전. 강도윤은 다시 서은주를 소환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렸다. 박선우라는 사람 아십니까? 강도윤의 질문에 서은주는 잠시 멈췄다. 네.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자친구예요. 언제 헤어졌습니까? 작년 3월이요. 강도윤은 노트북을 돌렸다. 박선우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었다. 어젯밤 11시 5분. 박선우가 이재훈 씨 아파트에 갔습니다. 서은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몰랐습니까? 네. 전혀요. 강도윤은 그녀의 반응을 주시했다. 놀라움은 진짜처럼 보였다. 박선우는 당신이 요청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네. 일주일 전에 만나서 이재훈 씨가 당신을 의심하고 스토킹한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일주일 전 박선우를 만난 적 없습니까? 없어요. 서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선우 오빠랑 작년에 헤어진 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왜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럼 박선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강도윤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이재훈 씨가 최근 당신을 의심했습니까? 서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요. 조금? 핸드폰 보자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 보여줬어요. 숨길 거 없으니까. 왜 의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재훈이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이재훈 씨가 빚이 있었습니까? 서은주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서은주는 시선을 내렸다. 2억 정도요. 2억? 강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투자회사 팀장이 2억 빚? 재훈이가 주식 투자를 좀 했어요. 실패했습니까? 네. 작년 말에요. 그때부터 빚이 생겼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재훈이가 말해줬어요. 강도윤은 팔짱을 꼈다. 채권자는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재훈이가 자세히 말 안 했어요. 혹시 그 빚 때문에 다툰 적이 있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어떻게요? 제 적금 깨서 500만 원 줬어요. 강도윤은 눈썹을 올렸다. 500만 원으로 2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강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서은주 씨,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네. 이재훈을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없어요. 저 재훈이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면 왜 어젯밤 싸웠습니까? 그냥 피곤해서요. 일도 힘들고 재훈이도 계속 예민하게 굴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근데 죽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십시오. 하지만 연락 두절되지 마십시오. 서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을 나갔다. 7장 네 번째 사람. 오후 3시 오민석이 강도윤의 책상으로 달려왔다. 형사님, 미확인 지문 신원 나왔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군데? 한민재, 36세. 이재훈이랑 같은 회사 다닙니다. 같은 회사? 네. 투자이팀 대리입니다. 이재훈 바로 아래 직급이에요. 강도윤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지금 어디 있어? 회사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간다. 30분 후 강도윤과 오민석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12층에 도착했다. SJ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 로비는 깔끔했고 직원들은 바빠 보였다. 한민재 대리 어디 있습니까? 강도윤이 배지를 보이며 물었다. 저기 회의실에 있을 겁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도윤은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한 남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 정장 차림. 깔끔한 인상. 한민재 씨?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네. 누구십니까? 서초경찰서 강력팀 강도윤 형사입니다. 강도윤은 배지를 보였다. 한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재훈 팀장 아시죠? 네. 저희 팀장님이신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한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그저께요. 회사에서요. 어제는요? 어제는 안 만났습니다. 강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어젯밤 이재훈 팀장 집에 간 적이 있습니까? 한민재는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왜요?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집 현관문에서. 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뭡니까? 한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갔었습니다. 몇 시예요? 밤 11시 반쯤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11시 반? 사망 추정 시각 직후네요. 한민재는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갔습니까? 팀장님한테 드릴 서류가 있었어요. 급한 거라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근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열려 있었다? 네. 저도 이상해서 들어갔는데. 한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팀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강도윤은 오민석과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요? 저 겁나서 그냥 나왔어요. 신고는요?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한민재 씨, 지금 당신 말은 증거인멸 및 범인은 이게 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무서워서. 동행하십시오. 8장. 엇갈린 진술. 저녁 7시. 강도윤은 조사실에서 한민재를 마주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정확하게. 한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제 저녁 11시 20분쯤 팀장님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문을 살짝 밀어봤는데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다? 네. 완전히는 아니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리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팀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요?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확인했습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강도윤은 팔짱을 꼈다. 왜 갔습니까? 밤 11시에? 서류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서류요? 투자 보고서요. 다음날 아침 미팅에 필요한 건데 팀장님이 가지고 계셔서요. 그걸 밤 11시에 받으러 갔다? 급했어요. 강도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재훈 팀장과 관계는 어땠습니까? 보통이었어요. 보통? 한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가끔 부딪힐 때도 있었죠.
상사랑 부하 사이니까. 구체적으로. 한민재는 망설이다 말했다. 팀장님이 제 성과를 가로챘어요. 강도윤은 눈썹을 올렸다. 가로챘다? 제가 따낸 계약이었는데 팀장님이 본인 이름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좀 앙금이 있었어요. 언제 일입니까? 2달 전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그럼 당신은 이재훈을 미워했겠네요. 한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11시 20분에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강도윤은 한민재를 바라봤다. CCTV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아파트에 들어간 시각은 11시 22분입니다.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나온 시각은 11시 27분. 네.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15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당신이 있던 시간과 겹칩니다. 한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땐 이미 죽어 있었어요.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한민재 씨, 당신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9장. 퍼즐 조각. 밤 10시. 강도윤은 사무실에서 혼자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타임라인. 2250 서은주 퇴장. 2305 박선우 진입. 2310 박선우, 이재훈 집 앞 응답 없음. 2315 박선우 퇴장. 23만 1525 이재훈 사망. 2322 한민재 진입. 2327 한민재 퇴장. 강도윤은 펜으로 타임라인을 그렸다. 박선우가 떠난 직후 이재훈이 죽었다. 그리고 한민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만약 한민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23시 15분에서 22분 사이 7분.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그 7분 동안 누가 이재훈을 죽였나? 오민석이 들어왔다. 형사님, 법의학팀에서 추가 보고 왔습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만취 수준. 기타 검출 물질 졸피뎀 GOLPIDEM 10mg. 강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졸피뎀? 수면제? 네. 혈액에서 검출됐습니다. 강도윤은 다시 타임라인을 봤다. 이재훈이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살? 오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수면제 양이 치사량은 아닙니다. 그냥 잠들 정도요. 강도윤은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누가 먹였나? 서은주 아닙니까? 함께 술 마셨다고 했으니까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주를 다시 불러라. 10장. 균열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서은주는 조사실에 다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재훈 씨 혈액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강도윤의 말에 서은주는 눈을 깜빡였다. 수면제요? 네. 졸피뎀 10mg 밀러그램. 처방 수면제입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강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당신 집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색했고요. 서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강도윤은 증거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흰색 알약통이 들어있었다. 이거 당신 거 맞습니까?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졸피뎀입니다. 성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 불면증이 있어요. 처방받은 거예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처방 기록 확인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개월 전부터 복용 중이시죠? 네.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런데 왜 이재훈 혈액에서 나왔을까요?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은주 씨, 어젯밤 이재훈과 술 마실 때 수면제를 탔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서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재훈이가 스스로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요? 제 가방에 있었으니까요. 재훈이가 몰래 꺼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왜 이재훈이 당신 수면제를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안 먹였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서은주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재훈을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저 안 죽였어요. 강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도 부족했다. 오늘은 가보십시오. 하지만 출국 금지이고 24시간 연락 가능해야 합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을 나갔다. 11장 형사의 직감. 오후 2시 강도윤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다. 오민석이 옆에서 지켜봤다. 형사님, 이거 삼각관계 치정살인 아닙니까?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상해. 뭐가요? 서은주는 10시 50분에 나갔어. 그리고 이재훈은 11시 20분에 죽었어. 그 사이 30분. 네. 근데 박선우는 11시 10분에 초인종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어. 이재훈이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제 때문에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한민재야. 한민재요? 한민재가 11시 22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1시 15분에서 22분 사이에 범인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얘기야. 박선우 아닙니까? 박선우는 11시 18분에 편의점에 있었어. 알리바이 확실해. 오민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강도윤은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서은주. 하지만 서은주는 10시 52분에 나갔잖아요. 그래. 근데 만약 강도윤은 펜을 들었다. 만약 서은주가 다시 들어왔다면? 오민석은 눈을 크게 떴다. 다시요? CCTV 다시 확인해봐. 10시 52분 이후 서은주가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민석이 뛰어나갔다. 강도윤은 혼자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현재 연인 서은주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가평가 1차. 강점. 타임라인 중심의 긴장감 구축 성공. 3명의 용의자 서은주, 박선우, 한민재 순차 등장으로 독자 혼란 유도. 수면제 폭선으로 반전 준비 완료. 대화보다 상황 설명 중심 서술로 속도감 확보. 약점. 중반부 조사 장면 반복으로 지루함 가능성. 서은주 재등장 폭선이 약함. 법의학 보고서가 너무 늦게 등장. 개선 방향. 서은주의 의심스러운 행동 폭선 추가 필요. CCTV 재확인 장면을 더 극적으로 구성. 일부 마지막에 강한 충격 반전 필요. 12장. 두 번째 퇴장 수정 및 추가. 30분 후. 오민석이 달려왔다. 형사님, 있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가? 서은주요. 11시 17분에 다시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오민석은 노트북을 열었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11시 17분. 아파트 단지 후문. 서은주가 모자를 눌러 쓴 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강도윤은 화면을 확대했다. 확실해? 네. 얼굴 인식 돌렸습니다. 99.7% 일치합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나간 시각은? 오민석은 영상을 넘겼다. 11시 26분. 같은 후문. 서은주가 다시 나오고 있었다. 모자는 여전히 눌러 쓴 채였다. 9분.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11시 17분에 들어가서 26분에 나왔다. 9분 동안 뭘 했지? 오민석은 타임라인을 다시 확인했다. 형사님, 이재훈 사망 시각이 11시 15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그럼 서은주가 들어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거나. 강도윤은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아니, 만약 법의학 보고서가 틀렸다면? 만약 이재훈이 11시 20분이 아니라 11시 20분 이후에 죽었다면? 법의학팀 다시 불러. 사망 시각 재확인해. 네. 13장. 공범 아닌 공범. 밤 9시. 강도윤은 법의학 팀장 앞에 앉아 있었다. 사망 시각 재측정 결과입니다.
팀장은 서류를 건넸다. 사망 시각 재추정 2318만 2324 사이. 강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23시 18분? 네. 체온 하강 속도와 사후 경직 진행 상태를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 3분입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서은주가 있을 때 죽었다는 거잖아. 그렇게 됩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은주 긴급 체포한다. 14장. 진실의 무게. 새벽 1시. 서은주는 유치장에 앉아 있었다. 강도윤은 맞은편에 섰다. 11시 17분. 당신이 다시 이재훈 집에 들어간 CCTV 확보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11시 26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9분. 이재훈은 11시 18분에서 24분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강도윤은 의자를 끌어앉았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갔습니까?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가려고요. 도망? 네. 서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재훈이를 재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탔어요. 술에. 강도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왜요? 도망가려고요. 저 임신했거든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임신? 네. 근데 재훈이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입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선우 오빠요. 박선우.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박선우와 헤어진 지 1년 넘었다고 했잖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3달 전에 다시 만났어요. 재훈이 몰래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재훈을 재우고 도망가려 했다? 네. 짐 챙기려고 다시 갔어요. 근데 서은주는 떨었다. 근데 재훈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요? 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신고도 못하고요. 강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누가 죽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렸다. 2315 박선우 퇴장. 2317 서은주 재진입. 23만 1824 이재훈 사망. 2322 한민재 진입. 2326 서은주 퇴장. 2327 한민재 퇴장. 서은주가 들어갔을 때 이미 누군가 이재훈을 죽이고 나갔다. 아니면 한민재.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한민재가 11시 22분에 왔다고 했지. 근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15장. 마지막 퍼즐. 새벽 3시. 강도윤은 다시 CCTV를 확인했다. 한민재. 23시 22분 진입. 23시 27분 퇴장. 기록은 명확했다. 하지만 강도윤은 영상을 돌려 후문 CCTV를 확인했다. 23시 10분. 한 남자가 후문으로 들어왔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강도윤은 화면을 확대했다. 키, 체형, 걸음걸이. 한민재.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한민재는 2번 들어왔다. 첫 번째는 23시 10분. 후문으로. 두 번째는 23시 22분. 정문으로. 새끼가 거짓말을 했어. 에필로그 1부. 새벽 5시. 강도윤은 한민재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11시 10분. 당신이 후문으로 들어간 CCTV 있습니다. 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11시 22분. 정문으로 다시 들어갔죠. 왜 2번 들어갔습니까? 한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11시 10분에 들어가서 이재훈을 죽이고 11시 20분에 나왔다. 그리고 다시 11시 22분에 들어가서 발견한 척했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네. 강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왜 죽였습니까? 한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때문이었어요. 팀장님이 회사 돈 2억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증거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팀장님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강도윤은 한민재를 바라봤다. 서은주는요? 몰랐어요. 서은주가 그 시간에 올 줄은.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주는 당신이 죽인 직후에 도착했고 이미 죽어있는 이재훈을 보고 도망갔다. 그런 것 같아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박선우는요? 그 사람도 몰랐어요. 11시 10분에 초인종 눌렀을 때 제가 안에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민재,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강도윤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세 사람, 서은주, 박선우, 한민재, 각자의 이유로 그 집에 갔다. 하지만 죽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강도윤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삼각관계. 하지만 진짜 공범은 없었다. 각자의 이기심이 만든 우연한 살인. 삼각관계의 공범 -2부. 1장. 48시간 후. 한민재 구속 48시간 후. 강도윤은 검찰 송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민재는 살인을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했다. CCTV, 지문, 그리고 동기까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찝찝했다. 형사님, 오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민재 조서 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부족한데? 횡령 증거요. 한민재가 이재훈이 회사 돈 횡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대요. 강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회계팀 자료는?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없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민재 다시 조사한다. 2장. 균열. 오후 2시. 강도윤은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한민재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이재훈이 횡령했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강도윤의 질문에 한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회사 서버에 있어요. 어디에? 팀장님 개인 폴더요. 접근 권한은? 팀장님만 가능해요. 강도윤은 팔짱을 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민재는 망설였다.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팀장님이 자리 비웠을 때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그때 파일을 봤어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파일 이름이 뭡니까? PROJCTOMEGA였어요. 내용은요? 계좌 이체 내역이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억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그 개인 계좌는 이재훈 명의입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강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한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민재 씨,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정말 횡령 증거를 봤습니까? 한민재는 시선을 내렸다. 봤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서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당신 형량 더 늘어납니다. 한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3장. 서버 속 진실. 다음날 오전. 강도윤과 오민석은 SJ인베스트먼트 본사에 도착했다. 서버실 안내해 주십시오. 강도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이며 말했다. IT 팀장이 그들을 지하 서버실로 안내했다. 이재훈 팀장 개인 폴더 접근 가능합니까? 네. 관리자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IT 팀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떠올랐다. 이게 이재훈 팀장 개인 폴더입니다. 강도윤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 엑셀과 PDF 파일이었다. PROJCTOMEGA 찾아주십시오. IT 팀장은 검색창에 파일명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 연건.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없습니까? 네. 해당 파일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IT 팀장은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10분 후 삭제된 파일 중에도 PROJCTOMEGA는 없습니다.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까? IT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한민재가 거짓말을 했다. 사장. 무너지는 진술. 오후 3시. 강도윤은 다시 구치소에 있었다. 한민재 앞에 노트북을 펼쳤다. PROJCTOMEGA 파일 없습니다. 삭제 기록도 없습니다. 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했습니까?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뭡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강도윤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한민재는 떨었다. 죄송합니다. 저 너무 무서워서. 무섭다고 거짓 증거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저 정말 팀장님이 횡령한 줄 알았어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한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이 최근에 돈이 많았어요. 갑자기 비싼 시계도 차고 외제차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횡령한 줄 알았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추측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럼 왜 죽였습니까?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한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가 났어요. 팀장님이 제 성과를 가로챘고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죽였다.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뭔가 이상했다. 한민재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엔 계획적 살인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충동적 범행이라고 했다. 한민재 씨, 정확히 어떻게 죽였습니까? 한민재는 눈을 감았다. 11시 10분쯤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서 문을 밀어봤는데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다? 네. 살짝만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거실에 팀장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술 마시고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습니까? 네. 근데 좀 취한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그래서요? 저한테 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서. 한민재는 말을 멈췄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습니까? 네.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소주병? 네. 강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법의학 보고서를 확인했다. 흉기 추정 등기, 무게 12kg, 표면 평평함. 소주병은 맞지 않았다. 소주병은 무게가 500g 정도였고 표면도 평평하지 않았다. 한민재 씨, 소주병으로 쳤다면 유리 파편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유리 파편은 없었습니다. 한민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흉기는 12kg의 둔기였습니다. 소주병은 500g입니다.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한민재는 떨었다.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 네. 너무 급하게 일어난 일이라서. 강도윤은 책상을 다시 쳤다. 한민재, 당신 정말 이재훈을 죽였습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5장. 흔들리는 자백. 저녁 7시. 강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오민석을 불렀다. 한민재 진술 전부 다시 확인해라. 문제 있습니까? 흉기가 안 맞아. 한민재는 소주병으로 쳤다고 했는데 법의학 보고서랑 다르다. 오민석은 서류를 뒤적였다. 그럼 한민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강도윤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다. 2310 한민재 후문 진입 자백. 23만 1525 이재훈 사망 법의학. 2317 서은주 후문 진입 CCTV. 2320 한민재 후문 퇴장 추정. 2322 한민재 정문 재진입 CCTV.
2326 서은주 후문 퇴장 CCTV. 만약 한민재가 23시 10분에 들어가서 죽였다면 사망 시각은 23시 10분 15분 사이여야 해. 근데 법의학 보고서는 23시 18분 24분이야. 오민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법의학 보고서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측정했어. 오차범위 3분이야. 거의 확실해. 강도윤은 펜으로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그럼 한민재가 들어갔을 때 이재훈은 아직 살아있었어.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강도윤은 다른 이름을 가리켰다. 서은주. 오민석은 눈을 크게 떴다. 서은주요? 하지만 서은주는 이미 조사받고 석방됐잖아요. 미필적 고의로만 기소됐고요. 그래. 근데 만약 서은주가 실제로 죽였다면?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다시 봤다. 서은주가 23시 17분에 들어갔어. 그리고 23시 18분 24분 사이에 이재훈이 죽었어. 시간이 맞아. 하지만 서은주는 이재훈이 이미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서은주 다시 소환한다. 6장. 두 번째 거짓말. 다음날 오전. 서은주는 다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한민재 진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윤의 말에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문제요? 흉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각도요. 강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훈은 23시 18분에서 24분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던 시간입니다. 서은주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이재훈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땐 이미 죽어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서은주 씨, 당신 임신했다고 했죠? 서은주는 시선을 내렸다. 네. 박선우 아이라고 했고요. 네. 이재훈이 그 사실 알았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강도윤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거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찍혀 있었다. 두 줄. 양성. 이거 당신 거 맞습니까? 서은주는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났어요? 이재훈 집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나왔습니다.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어젯밤 이재훈 집에서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언제 했습니까? 서은주는 침묵했다. 서은주 씨, 대답하십시오. 사흘 전이요. 사흘 전? 네. 재훈이 집에 갔을 때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재훈이 봤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그래서요? 화를 냈어요. 자기 아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거짓말을요? 네.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그럼 이재훈은 그게 본인 아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병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산부인과. 당신은요? 거절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강도윤은 몸을 뒤로 기댔다. 그래서 어젯밤에 도망가려 했군요. 서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네. 강도윤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이재훈이 임신 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면 당신을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협박은 안 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냥 실망했어요. 배신감 느낀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서은주 씨,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어젯밤 23시 17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이재훈이 살아있었습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죽어 있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7장. 박선우의 증언. 오후 2시. 강도윤은 박선우를 소환했다. 박선우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사실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왜 또 부르셨습니까?
박선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서은주 임신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박선호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서은주가 임신했습니다. 당신 아이라고 합니다. 박선호는 뒤로 기댔다. 몰랐어요. 확실합니까? 네. 은주가 말 안 했어요. 강도윤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놀라움은 진짜처럼 보였다. 서은주와 언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박선호는 한숨을 쉬었다. 3달 전이요. 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까? 제가 미련이 있었어요. 서은주는요? 박선호는 시선을 내렸다. 모르겠어요. 은주는 저한테 이재훈이랑 헤어질 거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믿었습니까? 믿고 싶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어젯밤 이재훈 집에 왜 갔습니까? 진짜 이유는 뭡니까? 박선호는 망설였다. 은주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은주가 연락했어요. 어제 오후에요. 재훈이가 임신 사실 알아버렸다고 위험하니까 와달라고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은주가 당신을 부른 겁니까? 네. 왜 일부 조사 때 말 안 했습니까? 박선호는 고개를 숙였다. 은주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잡해진다고요.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갔습니까? 네. 근데 초인종 눌렀을 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은주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냥 돌아왔어요. 강도윤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박선우 서은주 23시 12분 통화 시도 미수신. 서은주가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요?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8장 엇갈린 시간 저녁 6시. 강도윤은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타임라인을 수정했다. 2310 한민재 후문 진입 자백 하지만 흉기 불일치. 2312 박선우 서은주에게 전화 미수신. 2315 박선우 퇴장. 2317 서은주 후문 진입. 23만 1824 이재훈 사망 법의학 확정. 2322 한민재 정문 재진입. 2326 서은주 후문 퇴장. 2327 한민재 퇴장. 강도윤은 펜으로 23시 18분 24분을 동그라미 쳤다. 이 시간에 서은주만 안에 있었어. 오민석이 옆에서 말했다. 그럼 서은주가 죽인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서은주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해. 흉기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 흉기가 뭔지 알아내야 해. 강도윤은 법의학 보고서를 다시 봤다. 흉기 추정 등기. 무게 12kg. 표면 평평함. 모서리 둥구름. 12kg. 표면 평평. 모서리 둥구름.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뭐가 있을까? 오민석은 생각했다. 프라이팬? 너무 무거워. 2kg 넘어. 책? 책으로 머리를 때려서 두개골 함몰시킬 수 있을까? 오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강도윤은 다시 보고서를 봤다. 타격 각도 위에서 아래로. 각도 약 45도. 위에서 아래로. 강도윤은 손으로 동작을 재현했다. 높은 곳에서 내려쳤어. 범인 키가 큽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앉아 있었거나. 강도윤은 현장 사진을 꺼냈다. 이재훈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파 쿠션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맞았어. 강도윤은 사진을 확대했다. 소파 옆 테이블, 소주병, 유리잔, 그리고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테이블 밑에 뭔가 있었다. 이거 뭐야? 사진을 더 확대했다. 노트북, 아니 태블릿 PC였다. 태블릿 PC 증거 목록에 있어? 오민석은 서류를 뒤적였다. 없는데요? 현장에서 회수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이재훈 집 가자. 9장 숨겨진 흉기. 밤 9시. 강도윤과 오민석은 이재훈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선으로 묶여 있었다.
강도윤은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혈흔이 남은 러그, 소파, 테이블. 강도윤은 테이블 밑을 들여다봤다. 태블릿 PC는 없었다. 없네. 누가 가져갔나요? 강도윤은 주변을 살폈다. 소파 뒤, 테이블 서랍, TV 선반. 침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를 뒤졌다. 노트북은 있었다. 하지만 태블릿은 없었다. 형사님. 오민석이 거실에서 불렀다. 강도윤은 달려갔다. 오민석은 쓰레기통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거요. 쓰레기통 안에 비닐봉지가 있었다. 강도윤은 장갑을 끼고 꺼냈다. 비닐봉지 안에는 깨진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 화면은 산산조각 났고 뒷면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강도윤은 숨을 멈췄다. 이거야. 흉기입니까? 무게 확인해봐. 오민석은 저울을 꺼내 태블릿을 올렸다. 1.3kg.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 이게 흉기야. 10장. 지문. 다음날 오전. 강도윤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식반장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태블릿 PC 혈흔 분석 결과입니다. 피해자 이재훈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지문은요? 2개 검출됐습니다. 감식반장은 사진을 보여줬다. 첫 번째 이재훈 본인 지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식반장은 다른 사진을 꺼냈다. 서은주입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확실합니까? 99.8% 일치합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증거가 확보됐다. 서은주가 이재훈을 태블릿 PC로 가격했다. 서은주 긴급 체포한다. 11장. 세 번째 진술. 오후 2시. 서은주는 수갑을 찬 채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은 공허했다. 태블릿 PC에서 당신 지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의 혈액도요. 강도윤은 증거 사진을 펼쳤다. 서은주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훈을 당신이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은주 씨, 대답하십시오. 서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였어요. 강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왜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재훈이가 절 가두려고 했어요. 가둔다? 네. 임신 사실 알고 나서 미쳤어요. 제 핸드폰 빼앗고 집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박선호한테 연락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어젯밤엔 어땠습니까? 수면제를 탔어요. 재우고 도망가려고요. 근데 서은주는 말을 멈췄다. 근데요? 재훈이가 깼어요. 제가 짐 싸는 걸 봤어요. 그래서요? 화를 냈어요. 절 때리려고 했어요. 서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서 재훈이 머리를 쳤어요. 한 번만요. 근데 재훈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살인자 될까봐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정당방위 주장할 생각입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럴 수 있나요? 증거 있습니까? 이재훈이 당신을 감금했다는.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은주, 살인죄로 구속합니다. 12장. 한민재의 거짓말. 저녁 7시. 강도윤은 다시 구치소로 한민재를 찾아갔다. 서은주가 자백했습니다. 강도윤의 말에 한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당신 거짓 자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왜 거짓 자백했습니까? 강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민재는 떨었다. 서은주를 보호하려고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은주를 보호? 네. 왜요? 한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저도 서은주 좋아했어요.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서은주를 좋아했다? 네. 회사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팀장님이 데리고 왔을 때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거짓 자백을 했다. CCTV 보고 서은주가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백하면 서은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한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증죄로 추가 기소됩니다. 13장 박선우의 선택. 다음날 오전 강도윤은 박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은주 자백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렇군요. 박선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면회 가실 겁니까? 아니요. 왜요? 당신 아이 임신한 여자인데. 박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형사님, 제가 은주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은주는 절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용했을 뿐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이제 알았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는요? 생각해 볼게요. 박선우는 전화를 끊었다. 14장 진실의 무게. 일주일 후 강도윤은 검찰 송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서은주 살인죄, 한민재 위증죄, 증거인멸 방조죄, 박선우 무혐의. 오민석이 들어왔다. 형사님, 서은주 변호사가 정당방위 주장하겠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 없어. 이재훈이 서은주를 감금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유죄 확정입니까? 그럴 가능성 높아.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형사님,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서은주가 정말 정당방위였다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도 걸려. 혹시 거짓말 아닐까요? 정당방위 주장하려고 나중에 꾸며낸 거? 강도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아직 숨기고 있는 것 같아. 15장 마지막 방문. 2주 후 강도윤은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서은주가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다. 그녀의 배는 약간 불러 있었다. 왜 오셨어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강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이재훈 집에서 나온 증거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은주는 눈을 들었다. 뭐요? 강도윤은 사진을 보여줬다. 녹음 파일이었다. 이재훈의 핸드폰에서 복구된 것이었다. 이재훈이 당신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어젯밤 23시 15분경 서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 2315. 이재훈 은주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은주 비켜요. 나 나갈 거예요. 이재훈 어디 가려고? 박선우한테? 서은주 상관없잖아요. 이재훈 그 새끼 아이지? 내 배 속에 있는 게? 서은주. 이재훈 대답 안 해? 그럼 인정하는 거네. 서은주 재훈아, 미안해. 나 정말. 이재훈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 이용한 거잖아. 돈 때문에 나랑 사귄 거잖아. 서은주 아니야. 처음엔 진짜 좋아했어. 이재훈 거짓말하지 마. 너 박선우랑 계속 만났잖아. 서은주 재훈아, 제발 놔줘. 이재훈 못 놔줘. 너 내 여자야. 평생 내 여자로 살아야 돼. 물체 떨어지는 소리. 서은주 재훈아. 둔탁한 타격음. 이재훈 윽. 쓰러지는 소리. 서은주 재훈아? 재훈아. 녹음 종료. 강도윤은 녹음을 멈췄다. 서은주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재훈이 당신을 때리려고 했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요? 재훈이가 절 붙잡으려고 했어요. 팔을요. 그래서 쳤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웠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정당방위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됩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녹음 파일 존재를 알았을 텐데. 서은주는 시선을 내렸다. 몰랐어요. 재훈이가 녹음하는 줄 몰랐어요. 강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서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3개월 후 법정. 서은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배는 더 불러 있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서은주는 피해자 이재훈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녹음 파일을 통해 정황이 확인된 바 정당 방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다만 피고인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한민재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선호는 서은주의 면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강도윤은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세 사람의 삼각관계. 공범은 없었지만 각자의 이기심이 만든 비극이었다. 16장. 한민재의 진실. 판결 일주일 전. 강도윤은 다시 한민재를 면회했다. 왜 정말 거짓 자백했습니까? 강도윤의 질문에 한민재는 웃었다. 말했잖아요. 서은주 좋아했다고요.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형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뭘요? 팀장님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요. 한민재는 눈을 감았다. 제 성과 가로챈 것만이 아니에요. 회의 때마다 저를 무시했고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 줬어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강도윤은 침묵했다. 그래서 서은주가 죽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기뻤어요. 팀장님이 죽어서요. 한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서은주를 구할 수 있다면 제 인생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17장. 마지막 대면 추가. 재판 다음 날. 박선호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서은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다. 왜 왔어요? 서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박선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이 낳으면 연락하세요. 양육비 보낼게요.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선호 오빠. 하지만 저는 당신 안 만나요. 다신. 박선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호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은주가 울며 말했다. 박선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3부 1장. 6개월 후. 서은주 복역 6개월 후. 강도윤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건은 종결됐고 서류도 모두 정리됐다. 이제 이 사건은 과거였다. 형사님, 오민석이 급하게 들어왔다. 이재훈 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SJ인베스트먼트 감사팀에서요. 이재훈 계정 조사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답니다. 강도윤은 재킷을 다시 벗었다. 뭘 발견했는데? 2억 원이요. 2억? 오민석은 노트북을 펼쳤다. 이재훈 개인 계좌로 6개월 전에 2억이 입금됐답니다. 출처 불명이고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한민재가 말한 횡령?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보낸 겁니다. 강도윤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재훈 계좌 미확인 계좌. 2억 원. 6개월 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추적 중이랍니다. 근데 페이퍼 컴퍼니 경유한 것 같대요.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 가자. 2장. 숨겨진 돈. 밤 9시. 강도윤과 오민석은 SJ인베스트먼트 감사팀장을 만났다. 이게 이재훈 팀장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건넸다. 강도윤은 내역을 훑었다. 6개월 전. 2억 원 출금. 받는 계좌 JH홀딩스. 이 회사 뭡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체 없는 유령 회사고요. 대표는요? 이름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을 거예요. 강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추적 가능합니까?
금융감독원 통해서 가능합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3장 2억의 행방. 3일 후 강도윤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자료를 받았다. JH홀딩스는 3개월 전에 폐업했다. 하지만 폐업 전까지 총 5억 원이 이 계좌를 거쳐갔다. 그리고 최종 수령인 강도윤은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다. 박선우. 뭐? 강도윤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박선우. 건축 설계사. 서은주의 전 남자친구. 이재훈이 박선우에게 2억을 보냈다. 왜?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왜 이재훈이 박선우에게 돈을 보내나? 오민석이 옆에서 말했다. 협박 아닙니까? 협박? 네. 박선우가 이재훈한테 서은주 관련해서 협박했을 수도 있죠.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박선우가 이재훈한테 뭘 협박해? 서은주랑 헤어진 지 1년 넘었는데. 그래도 3달 전에 다시 만났잖아요.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떠올렸다. 6개월 전, 이재훈이 박선우에게 2억 송금. 3개월 전, 서은주와 박선우 재회. 순서가 안 맞아. 송금이 먼저야. 오민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뭐 때문에 돈을 보냈을까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선우 다시 소환한다. 사장. 박선우의 침묵. 다음날 오전, 박선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이재훈이 당신한테 2억을 보냈습니다. 강도윤의 말에 박선우는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6개월 전, JH홀딩스 경유에서 당신 계좌로 2억이 입금됐습니다. 강도윤은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박선우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박선우는 시선을 내렸다.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사업 자금? 네. 제가 건축 설계 사무소 독립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금이 부족했어요. 강도윤은 팔짱을 꼈다. 왜 이재훈이 당신한테 돈을 줍니까? 당신은 여자친구 빼앗긴 사람인데. 박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재훈이가 제안했어요. 무슨 제안? 서은주랑 헤어지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고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은주랑 헤어지라고? 네. 왜요? 박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재훈이가 은주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은주가 저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제안한 거죠. 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은주가 자기한테만 집중할 거라고.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그래서 받았습니까?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돈이 필요했고 은주랑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은주가 먼저 연락했어요. 재훈이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무섭다고. 저는 걱정돼서 만났어요.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그럼 이재훈이 그 사실 알았을까요? 모를 거예요. 조심했으니까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뭔가 이상했다. 박선우 씨, 2억 받고 서은주랑 헤어졌는데 왜 다시 만났습니까? 돈 돌려줄 생각 없었습니까? 박선우는 시선을 피했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미 사업에 써버려서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이재훈이 당신이 서은주 다시 만나는 거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박선우는 얼굴이 굳었다. 화를 냈겠죠. 그 이상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을 죽이려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재훈이는 그럴 사람 아니었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이재훈을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2억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박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저 알리바이 있었잖아요. 11시 18분 편의점. 하지만 그 전 8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선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은주 전화 기다리면서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CCTV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강도윤은 오민석을 봤다.
확인해봐. 5장. 지워진 8분. 오후 3시. 오민석이 CCTV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다. 형사님, 이상합니다. 뭐가? 박선우가 아파트 후문 근처에 11시 10분부터 18분까지 있었어요. 담배 피우면서 전화 보고 있었고요. 그럼 알리바이 성립 아닙니까? 오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11시 12분부터 15분까지 3분간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사라진다? 네. CCTV 사각지대로 간 것 같아요. 어디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향입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지하주차장 CCTV 확인했습니까? 네. 근데 박선우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 간 겁니까? 오민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비상계단 아닙니까?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장 다시 간다. 6장. 비상계단의 비밀. 밤 8시. 강도윤과 오민석은 이재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다. 비상계단 입구는 후문 근처에 있었다. CCTV 사각지대였다. 여기서 1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강도윤이 물었다. 오민석은 스톱워치 스타프워치를 켰다. 해볼게요. 오민석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분 후. 3분 30초입니다. 오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내려왔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우가 11시 12분에 사라져서 15분에 다시 나타났어. 3분. 충분해. 하지만 형사님, 이재훈은 23시 18분에서 24분 사이에 죽었잖아요. 강도윤은 멈췄다. 맞아. 타임라인이 안 맞아. 오민석은 노트를 펼쳤다. 박선우가 11시 12분에서 15분 사이에 비상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그 시간엔 이재훈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강도윤은 생각했다. 만약 박선우가 그때 올라가서 뭔가 했다면? 뭘요? 문 잠금 장치 풀어놓는다든지. 오민석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박선우가 11시 12분에 올라가서 문 잠금 풀어놓고 11시 18분에 편의점 가서 알리바이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죽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서은주가 11시 17분에 들어갔잖아요.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다. 23만 1215 박선우, 비상계단 문 잠금 해제, 2317 서은주 진입, 2318 박선우, 편의점 알리바이, 23만 1824 이재훈 사망, 2326 서은주 퇴장. 안 맞아. 박선우가 편의점 있을 때 이재훈이 죽었어. 강도윤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뭔가 놓치고 있어. 7장. 서은주의 거짓말. 다음날 오전. 강도윤은 구치소로 서은주를 찾아갔다. 서은주는 수감복을 입고 면회실에 앉았다. 배는 많이 불러 있었다. 박선우가 이재훈한테 2억을 받았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강도윤의 질문에 서은주는 눈을 깜빡였다. 네. 언제 알았습니까? 3개월 전에요. 선우 오빠 다시 만났을 때요. 박선우가 말했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기가 돈 받고 저랑 헤어졌다고 고백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배신감 느꼈어요. 선우 오빠도 재훈이도 다 날 물건처럼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재훈이한테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젯밤 이재훈을 죽인 진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복수 아닙니까? 당신을 돈으로 사고 판 남자에 대한.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재훈이가 절 때리려고 해서. 강도윤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재훈 못나줘. 너 내 여자야. 이 부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강도윤은 파일을 확대 재생했다. 이재훈 못나줘. 너 내 여자야. 평생 내 여자로 살아야 돼. 서은주 재훈아, 넌 나를 2억에 산 거잖아. 선우 오빠한테서. 이재훈 뭐? 어떻게?
물체 떨어지는 소리. 강도윤은 재생을 멈췄다. 서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부분 처음 제출했을 때 없었습니다. 누가 편집했습니까?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 변호사요. 왜 편집했습니까? 정당방위 인정받으려고요. 제가 먼저 도발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요.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서은주 씨, 당신 이재훈을 정당방위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왜 2억 얘기를 꺼냈습니까? 화가 나서요. 재훈이가 절 소유물처럼 대해서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원본 녹음 파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형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8장 두 번째 반전. 오후 5시 강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원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타격 소리가 나기 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윤은 파일을 확대했다. 서은주 재훈아, 넌 나를 2억에 산 거잖아. 이재훈 뭐? 어떻게? 문 열리는 소리. 이재훈 누구야? 물체 떨어지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 강도윤은 숨을 멈췄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리고 타격이 있었다. 오민석. 강도윤이 소리쳤다. 오민석이 달려왔다. 이거 들어봐. 문 열리는 소리 들려? 오민석은 헤드폰을 끼고 들었다. 들리는데요? 누군가 들어온 거야. 서은주 말고. 오민석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인 겁니까?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11시 23분. 서은주가 안에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왔어. 누굽니까?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봤다. 박선호는 11시 18분 편의점. 한민재는 11시 22분 정문 진입. 한민재?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한민재가 11시 22분에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했어. 근데 만약 비상계단으로 먼저 들어왔다면?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CCTV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9장 세 번째 진입. 밤 10시. 오민석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다. 형사님 발견했습니다. 뭘? 한민재요. 11시 20분에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 외곽 CCTV에 잡혔어요.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한민재가 진짜 범인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오민석은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한민재가 11시 24분에 다시 내려왔어요. 비상계단으로요. 강도윤은 화면을 봤다. 한민재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11시 22분에 정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강도윤은 타임라인을 수정했다. 2317 서은주 후문 진입. 2320 한민재 비상계단 진입. 2323문 열리는 소리 녹음. 2323 타격 소리 이재훈 사망. 2324 한민재 비상계단 퇴장. 2322 한민재 정문 재진입 위장. 2326 서은주 후문 퇴장. 한민재가 2번 들어갔어. 강도윤은 중얼거렸다. 첫 번째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재훈을 죽이고 두 번째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발견한 척했어.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민재 거짓말한 거네요. 자백이 진짜였던 거예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한민재는 소주병으로 쳤다고 했어. 근데 흉기는 태블릿 PC야. 그럼요? 강도윤은 생각했다. 뭔가 여전히 맞지 않았다. 한민재 다시 조사한다. 10장 한민재의 진실. 다음날 오전 강도윤은 구치소에서 한민재를 마주했다. 11시 20분 당신 비상계단으로 이재훈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CCTV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 말하십시오. 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왜 갔습니까? 팀장님 죽이려고요. 왜요? 한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팀장님이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매일 무시하고 성과 빼앗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계획적이었습니까? 네.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어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팀장님 혼자 있을 때 죽이려고요. 그래서 11시 20분에 갔습니까? 네. 근데 한민재는 말을 멈췄다. 근데요? 문 열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 여자 목소리요. 울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서은주? 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어요.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분쯤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타격 소리? 네. 뭔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고요. 강도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안 죽였어요. 못 들어갔어요. 서은주가 안에 있었으니까요.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그럼 서은주가 죽인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왜 거짓 자백했습니까? 서은주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팀장님 죽이려고 갔으니까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민재, 당신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됩니다. 11장 최종 진실. 오후 3시 강도윤은 다시 서은주를 면회했다. 한민재 진술 받았습니다. 11시 23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이재훈을 죽일 때 한민재가 문 밖에 있었어요. 서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은주 씨, 이제 진실을 말하십시오. 정확히 어떻게 죽였습니까? 서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이가 2억 얘기 듣고 미쳤어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서 재훈이 머리를 쳤어요. 한 번만요.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재훈이가 쓰러졌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강도윤은 숨을 멈췄다. 누가 열었습니까?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선우 오빠요. 강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박선우? 네. 선우 오빠가 들어왔어요. 12장. 박선우의 등장. 강도윤은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문 열리는 소리. 이재훈 누구야? 서은주 선우 오빠. 강도윤은 파일을 멈췄다. 서은주가 선우 오빠라고 말했다. 박선우가 들어온 것이었다. 박선우가 들어왔을 때 이재훈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서은주는 떨었다. 쓰러져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까? 네.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박선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은주는 눈을 감았다. 은주야,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재훈이가 날 때리려고 했어라고 말했어요. 박선우는요? 선우 오빠가 재훈이한테 다가갔어요.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요? 서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이 목을 눌렀어요. 강도윤은 숨이 멎었다. 목을 눌렀다? 네. 양손으로요. 재훈이가 발버둥 쳤는데 선우 오빠가 계속 눌렀어요.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만해라고 소리쳤는데 선우 오빠가 안 들었어요. 아니면 들은 척 안 했어요.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얼마나 눌렀습니까? 1분쯤요. 재훈이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요. 그리고요? 선우 오빠가 저한테 이제 괜찮아. 재훈이는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해라고 말했어요.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그 다음엔요? 선우 오빠가 경찰한테 네가 정당방위로 쳤다고 해. 나는 여기 온 적 없어라고 말했어요. 당신은요? 서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따랐어요. 무서워서요. 13장. 공범의 탄생. 강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타임라인을 최종 수정했다. 2317 서은주 후문 진입. 2320 한민재 비상계단 진입 문 앞 대기. 2323 서은주
이재훈 머리 타격 태블릿 PC 2323 박선우 진입 비상계단 추정 2324 박선우 이재훈 목 압박 사망 2324 한민재 도주 2325 박선우 퇴장 2326 서은주 퇴장 박선우가 진짜 범인이었어. 오민석이 말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은주는 이재훈을 기절시켰을 뿐이야. 박선우가 마지막으로 죽인 거야. 근데 박선우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11시 18분에 편의점에 있었잖아요. 강도윤은 생각했다. 11시 12분에서 15분 사이. 박선우가 사라진 3분. 비상계단 올라갔을 때 뭘 했을까요?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열쇠를 폭사했어. 열쇠요? 박선우가 미리 이재훈 집 열쇠를 폭사해뒀을 거야. 그리고 11시 18분 편의점에서 알리바이 만들고 11시 23분에 다시 들어간 거야.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획적 살인이네요.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박선우 긴급 체포한다. 14장 박선우의 자백. 저녁 7시 박선우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서은주 진술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재훈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박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렇군요. 인정합니까?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도윤은 뒤로 기댔다. 왜 죽였습니까? 박선우는 눈을 떴다. 은주를 지키려고요. 지킨다? 네. 재훈이가 은주를 괴롭혔어요. 2억 주고 절 떼어놨으면서도 은주를 소유물처럼 대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강도윤은 메모를 적었다. 계획적이었습니까? 박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반은 계획, 반은 우발적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열쇠는 미리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날 밤 은주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재훈이가 임신 사실 알아버렸다고, 위험하다고요. 박선우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일단 아파트 앞으로 갔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편의점 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열쇠로요. 몇 시예요? 11시 23분쯤요. 그리고요? 문 열었는데 재훈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은주가 울고 있었고요. 박선우는 눈을 감았다. 저는 그냥 재훈이 목을 눌렀어요. 이 기회에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서은주는 말렸습니까? 말렸어요. 근데 저는 안 들었어요. 왜요? 박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재훈이가 살아있으면 은주가 평생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2억 돌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박선우, 당신을 살인죄로 구속합니다. 15장 진짜 공범. 2주 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은주의 휴대폰 복구 결과 박선우와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3개월 전 서은주 오빠 재훈이가 오빠한테 돈 줬다는 거 알았어. 박선우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서은주 배신감 느꼈어. 근데 이해는 해. 박선우 은주야 나 아직도 널 좋아해. 2개월 전 서은주 재훈이가 요즘 이상해. 날 감시하는 것 같아. 박선우 조심해. 위험하면 연락해. 사건 당일 오후 9시. 서은주 오빠 큰일 났어. 재훈이가 임신 사실 알았어. 박선우 뭐? 지금 어디야? 서은주 재훈이 집. 무서워. 박선우 지금 간다. 사건 당일 밤 11시. 서은주 오빠 나 재훈이 쳤어. 피나. 어떡해? 박선우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강도윤은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다. 서은주도 알고 있었다. 박선우가 올 거라는 걸. 그리고 박선우가 뭘 할지도. 서은주도 공범입니다. 검사가 말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조제 추가 기소하십시오. 16장 법정에서 3개월 후 법정. 박선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서은주는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는 서은주에게 물었다. 피고인 박선우가 이재훈을 살해할 것을 예상했습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상했어요. 막지 않았습니까?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서은주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원했어요. 재훈이가 사라지길.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선우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피고인 서은주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박선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은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17장 진실의 무게 6개월 후 강도윤은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민재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선우는 1심에서 징역 15년, 서은주는 1심에서 징역 7년. 아이는 출산 후 박선우 부모님이 키우기로 했다. 강도윤은 마지막 보고서에 문장을 적었다. 세 사람의 삼각관계. 공범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두가 공범이었다. 각자의 이기심, 질투, 복수심이 만든 비극.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다. 에필로그 1년 후 강도윤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서은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까? 강도윤이 물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우 오빠 어머니가 잘 돌봐주신대요. 면회 갑니까? 아니요. 권리 포기했어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후회합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매일요. 근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서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별관에서 박선우도 면회를 받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 왔다. 그리고 유모차에는 아이가 자고 있었다. 박선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박선우가 물었다. 민준이. 어머니가 대답했다. 박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강도윤은 교도소를 나와 차에 올랐다. 오민석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형사님,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민석이 물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뭐가요? 박선우의 마음 말이야. 서은주를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킨 건 아닐까? 오민석은 침묵했다.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참 얇아.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18장 1년 후 또 다른 진실. 1년 6개월 후 강도윤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한민재. 강도윤은 편지를 펼쳤다. 형사님께, 저는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제 형량은 5년이지만 모범수로 3년 6개월 후 출소 예정입니다. 형사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 11시 20분 제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서은주가 이재훈을 때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태블릿으로요. 저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켜볼 것인가.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재훈이 쓰러지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선우가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박선우가 이재훈 목을 누르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했으니까요. 이재훈이 죽기를. 형사님, 저도 공범입니다. 진짜 공범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민재. 강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공범이었다. 서은주, 박선우, 한민재.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 같은 결과를 원했다. 이재훈의 죽음. 19장 마지막 면회. 강도윤은 안양교도소로 한민재를 찾아갔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강도윤이 물었다. 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박선우가 처벌받았으니까 제 고백이 의미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한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이재훈 팀장이 제 앞에 서 있는 꿈이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검찰에 고하겠습니다. 증인 방조제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벌 받고 싶어요. 20장. 최후의 진술. 2개월 후. 법정. 한민재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인은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한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한민재에게 징역 2년을 추가 선고합니다. 총 징역 7년입니다. 별관에서 서은주도 추가 진술을 들었다. 한민재가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박선우가 이재훈을 죽이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원했어요. 속으로는 형량 조정 의견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받겠습니다. 박선우도 법정에 섰다. 한민재가 당신이 살인하는 걸 목격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서은주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은주도 7년형을 받았습니다. 후회합니까? 박선우는 눈을 감았다. 매일 후회합니다. 최종 에필로그. 2년 후. 강도윤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마지막 근무일 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명 이재훈 살인사건. 피해자 이재훈 38세. 가해자 박선우 살인, 서은주 살인 방조, 한민재 살인 미수 및 방조.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삼각관계 치정 살인이 아니었다. 4명의 인물 이재훈, 서은주, 박선우, 한민재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이재훈은 서은주를 소유하려 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 서은주는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고 결국 양쪽 모두를 잃었다. 박선우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고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한민재는 방관했고 그 죄책감으로 7년을 복역하게 됐다. 공범은 없었지만 모두가 공범이었다. 사랑, 집착, 복수, 두려움. 이 4가지 감정이 만든 비극.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다. 강도윤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30년 형사 생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진실. 하지만 이 사건만큼 복잡한 사건은 없었다. 형사님. 오민석이 들어왔다. 퇴근 준비됐습니까?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사건이요? 아니. 내 인생이.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술 한잔하자. 둘은 사무실을 나갔다.